이게 지금 그 다음에 자본 임노동 관계인데 사실은 이 자본 임노동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보면 알지만은 이게 전부가 이 상품 생산 경제라고. 상품 생산 경제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상품 생산 경제고 화폐 경제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화폐 경제고. 이 상품 생산 경제라 하는 것은 특히 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 보라고. 개별 자본가들이 모두 자기의 계산하에서 생산을 다 해낸다고. 예컨대 컴퓨터 산업이 있다 하라고. 컴퓨터 산업이 있는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한 10개쯤 있다 이러자고. 그럼 10개쯤 있는데 각 컴퓨터 회사는 자기의 컴퓨터가 금년에 몇 개 팔릴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가 시장에 낸다 이 말이야. 시장에 내뿌리면 이제 그 시장에서 컴퓨터를 몇 개가 사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된다 이 말이야. 미리 사전적으로 그 사회에서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하다는 그것이 조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고 각 개별 기업에서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어 내버리니까 공장에서 사회 시장에 나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 값이 떨어지고 너무 적어가지고 컴퓨터 값이 올라가고 이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이것이 이 무정부적 생산이라고 하는 거야. 무정부적 생산. 혹은 또 무계획적인 생산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자기의 상품이 안 팔린다든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그 기업들은 자꾸 도산해 버리잖아. 도산한다고. 도산해가지고 상품들 생산하려고 사온 기계들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노동자들은 저걸 하고 해고당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사회적인 낭비다 이 말이야. 사회적인 낭비.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낭비가 뭐 없다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뭐라고 지금 시장에 다 맡겨놔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공황에 빠졌잖아. 공황 빠져가 얼마나 실업자 많이 생기고 도산 많이 하고 야단이잖아. 이게 낭비요. 이게 가장 큰 낭비라고. 뭐를 낭비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 인적 물적 자원이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고.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기분이 얼마나 나빠. 그것도 상당히 낭비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래야지 일이 잘 되는데 말이야. 기분 나쁘고 요새 일도 못 하잖아. 나도 요새 이명박이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공부가 안 돼. 이런 게 사회적 낭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서는 이제 새 사회가 오면 그런 게 안 되고 이 참여 계획 경제가 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참여 계획 경제가. 아마 저쪽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뭐냐 하니까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요. 이것을 사회가 전부 이걸 공유하고 함께 사용한다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인적 자원, 우리 전부가 인적 자원이잖아. 뭐 모두가 다 한 분야에서는 자기가 아는 게 많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다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적 자원, 공장이 있고 기계가 있고 뭐 토지가 있고 온갖 게 다 있다 이 말이야. 이거하고 여기 이제 주민은 아까 있잖아. 주민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하는 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 참여 계획 경제를 하는 이러한 시민위원회가 있다 이랄까요. 이거를 위원회에서 각 시민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지? 아니면
상방 간 통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당신 금년도에 원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잖아. 묻는다고. 당신 금년도에 원하는 게 뭐요? 이러면 나는 자동차 빨간 거 하나 주시오. 당신은 뭘 원할 거야?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컴퓨터 뭐를 필요하다든지, 식량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인적 물적 자원까지 할 수 있느냐 없냐 이렇게 봐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걸 조정해가지고 이게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각 가정에다가 배달해 주면 될 거 아니야. 택배로 줘버리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자꾸 펀드 이야기하고 뭐 해가지고 요새 뭐 학생이니까 돈 잃은 사람 별로 없겠네. 그렇지만 펀드 해가지고 돈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그 펀드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 하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러자고 주식을 사가지고 팔아가 돈을 벌었다 이러자고 그럼 돈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 주머니 튼 거요. 다른 사람 주머니 튼 거라고. 그게 어때 새로 가치가 창조돼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남은 사람 주머니를 털고 이래 뿌렸으니까 그 사회의 부는 그대로 있는 거요. 그대로 있으면서 한 번은 내가 벌었다가 한 번은 저놈이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노상 앉아가지고 전광판만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죽을 노릇이고 그것도 낭비요. 아까 사회적 낭비야. 엄청나게 큰 낭비라고. 내가 또 이제 딴 이야기 좀 해줄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막스라는 사람이 제1인터내셔널 총무위원이라고 총무위원. 그래서 1866년에 제네바에서 제1인터내셔널 회의를 했어요. 그때 그 총무위원회에서 법안 안건을 올린 것이 하루 8시간 일하기야. 하루 8시간 일하자고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고. 그지?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할 때 뭐라고 했겠어? 여러분들 뭐 그러면 시간 12시간쯤 일하다가 8시간 했으니까 4시간은 뭐 어디 놀러 가다든지 뭐 이랬을 막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5시간 일해가지고 말이야. 집에 돌아오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느냐 말이야. 자본주의가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한테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주면 노동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타도할까? 이거를 연구한다는 거야. 요즘들은 그거 생각 못해?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되는 거요. 이런 사회가 이런 나쁜 사회는 거 뻔히 아미시는 어떻게 그걸 타도를 못하느냐고. 왜 못하냐 하니 모두 전부 앉아가 정황판 앉아가지고 주가가 얼마고 그거 보고 앉아있으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노동조합 가서는 이 욕을 엄청나게 한다고 내가. 요새 노동자들은 대먹지 않았다고. 그지? 맞지? 그거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걸로 빠졌는데. 응?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이윤 추구고 막 이런 건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자본론 1, 2, 3권이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막스가 이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막스가 그 책에 있는데 1818년에 태어났다고. 이
18년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게 이제 1883년인데, 이 1883년에 이 죽었는데, 막스가 죽고 나서, 아니, 죽고 나간 게 아니고, 1883년에 태어난 사람이 유명한 그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슌페터. 슌페터라 해가지고, 경제학에 있어서 인노베이션에 대해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해에 태어나고,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해에 태어났다고. 이해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18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받은 게 1841년이라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23살 때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보통 박사학위를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나이가 34살쯤 된다고. 34살. 벌써 10년 차이가 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군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군인은 없애야 돼요. 군인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군의 문제, 군대 문제를 모두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금방 박사학위를 하든지 뭐 직장에서 저걸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막스 같은 사람은 23살 때 박사학위를 하고 이런다고. 지금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전부 다 이렇다고, 박사학위를. 우리나라는 뭐 34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10년에 떨어진다고. 그래 놓고는 뭐 국가 경쟁력이 어떻고 나발 같은 소리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했는 것이 1857년에서 58년에 이 그룬트리세라는, 이거 사실은 지금 막스가 있을 당시에는 책이 안 나왔어요. 그냥 원고 뭉칩니다. 자기가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학 전체를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학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써놨던 원고 뭉치라고.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저거가 됐는데, 번역도 되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책들 요약을 하고 이렇게 자기 의견 쓰고 이러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어떨까 이라고 뭐 이렇게 코멘트 달아놨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자, 어쨌든 이 그룬트리세라는 우리나라에는 2권의 책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게 이것도 자본론을 쓰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1859년에 가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 하는 이 책은, 이거는 막스가 이제 출판을 했다고. 이것은 자본론 1권 제1편 상품과 화폐거든. 자본론 1권 1편이 상품과 화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한번 써본 거라고. 그래서 이 자본론 1권 1편을 더 잘 연구하려고 하면 이 1859년에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이거를 또 읽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61년에서 63년까지야. Theories of 잉여가치 학설사야. 서플러스 밸류라 해가지고 잉여가치 학설사인데, 이게 지금 1, 2, 3권이 있다고. 이걸 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아까 이윤 했잖아.
자본가들은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를 한다고요. 그럴 때 그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막스가 자기 이전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이윤의 원천을 이야기했느냐, 그거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학설사 같은 거야. 한 100명이 되는 경제학자들, 자기 앞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윤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해나오는 것이 잉여가치 학설사야. 이렇게 했다고. 내 이야기는 지금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867년에 제1권이 나와. 자본론 제1권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권은 막스가 원고를 써가지고 그 원고를 이 독일의 출판소에다가 갖다 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 그 교정세를 받아와가지고 교정 다 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론을 보면 알지만은 1권은 2, 3권에 비해서 주가 많이 달려있다고, 주가. 그게 언제, 주가 많이 달려있으면서 자기가 뭐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래놨다고. 그 1권이 가장 완성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885년에 여기 이제 1883년에 이제 죽으니까 막스가 죽고 85년에 엥겔스가 제2권을 막스가 써놓은 유고를 다 찾아내 가지고 유고를 정리해 가지고 제2권을 내고 그 다음에 제3권이 94년에 제3권 이것도 유고야. 유고를 정리해 가지고 저걸 하고 그러고 1895년에 이 엥겔스가 죽는다고.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물론 막스는 뭐 사실은 30살 때, 30살 때 쓴 것이, 30살이지. 맞아. 30살 때 쓴 그 공산당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막스가 엥겔스하고 같이 썼는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그 글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놀랄만한 그 지금 글이라고. 30살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도 뭐 30살 하지 않는 사람 많네. 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다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지금 이제 지금 1, 2, 3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도식이 하나 있다고. 그 도식이 뭐냐 하니까 이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막스가 생각할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여러 가지 자본이 있잖아. 지금 상업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리대 자본. 고리대 자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은행 자본이에요. 은행. 그 다음에 산업자본. 이것이 자본의 큰 그 자본은 세 가지 형태야. 상업자본은 물건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자본이고, 고리대 자본은 돈을 구워줘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본을 정식시키는 거고, 산업자본은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상품 만들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윤을 보는 그런 자본이다 말이야.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에서는 이 산업자본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산업자본이 기본적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고리대 자본 누구한테 이자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은행이 기업한테 10억을 빌려주고 1년에 1,0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러자고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기업이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 가지고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윤 중에 얼마인 이윤 중에서 1,000만 원을 이자로 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자본이나 고려대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산업 자본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상업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상업 이윤 비싸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이럴 때도 그 돈이라는 거 그게 차이가 마진이 상업 이윤인데, 상업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산업 자본이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래서 산업 자본이 기본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산업 자본을 우리가 형태를 써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공장을 생각하면 돼. 산업 자본은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이다 생각하면 된다고. 이봐,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기계하고 원료하고 사잖아. 원료를 사고 또 노동자를 고용을 한다고. 근데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것을 노동력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드러나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산다. 이렇게. 노동력이라는 게 상품이야. 사람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을 자본가가 사는 거라고. 지금의 그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옛날은 노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노예는 몸 전체를 팔아버리잖아. 몸 전체를. 노예주가 그 노예를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노동자들은 몸을 몽땅 사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로 하여금 뭐 한 달 동안 일해라, 하루 동안 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하루 동안 일해라 하는 것이, 하루 동안 노동해라 하는 것이 노동자로 하여금 와가지고 하루 동안 일해라 할 때 자본가가 돈을 임금을 주잖아. 그럴 때 노동자로서 구매하는 것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 힘이다 이 말이야. 이 노동력이라는 게 상품이 됐다 이거야. 사람 몸뚱아리를 사는 게 아니라고. 그치? 오케이. 이건 나중에 합니다 또. 그래서 생산 과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산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생산물이 나온다고. 생산물이 나와가지고 팔면 돈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윤이라 하는 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라. 그지?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거 아니야. 산업자본가 돈 가지고 기계 원료 사고 노동자 고용해가지고 생산을 만들어가 파니까 이윤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래 되는 거야. 자, 돈 100억 원을 해가지고 기계 원료를 70억 원어치 사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30억 원 주고 노동자 수가 많으면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이윤이 20억 원이 이윤이 나왔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그래서 제1권에서는 뭐를 하냐 하니까 제1권에서는 이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대한 것이 제1권의 과제야. 제1권이 제목이 자본의 생산 과정이야. 자본의 생산 과정.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는 것은 이거랄까. 잠깐 20억이라는 그 이윤이 나오는데 이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연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막스가 잉여가치 학설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선배 경제학자들의 그 이윤론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상당한 사람이 이 물건을 생산물을 파는 데서 그렇게 생산물이 예를 들면 지금 이래 됐다 하면 이 100원짜리 생산물을 말이야 팔아가지고 20억 원의 100억 원짜리 100원짜리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20원의 이윤을 얻었다 이렇게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이야기야. 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근데 막스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왜냐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짜리를 120원에 판다 이러면 내가 이 돈으로 기계 원료를 살 때도 예컨대 이 사람들이 100원짜리를 나한테 120원에 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판다면 다른 사람도 100원짜리를 나한테 120원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한쪽에서는 이윤을 보지만 한쪽에서는 손해를 봐가지고 나는 손해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고. 그지? 그 때문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친구한테서 20원의 이익을 보고 이 친구는 나로 말미암아 20원의 손해를 보면 사회 전체로서는 이윤이 생긴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생산물들은 그냥 자기의 값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팔린다 이래가지고 이 생산물 값이 120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120원에 그렇게 생산물 120원짜리를 생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120원 받고 팔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원에 이윤이 났다 하면 여기서 그지 물건을 사는 거하고 파는 데서는 이제 이윤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지? 이걸 이제 하면 이것이 이제 생산 과정이야. 생산 과정에서 이윤이라 하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자본이 이 생산 과정, 자본이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생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일권에서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윤이 생산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윤이 생산되는 거. 근데 그냥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120원이 된다 했잖아. 지금 120원짜리. 이 120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기계하고 원료는 자기가 가진 가치를 기계는 이제 다 망가지고 원료도 변형이 돼가 생산물로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생산물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가격에 얼마나 기여를 하나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 70원밖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노동가치에 의해서 그런 건데 노동자가 노동을 한다 이만 노동을 하는 것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동을 한다. 이것이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사실은 이 노동가치설은 아담 스미스로부터 쭉 밀어오던 그런 전통이라고. 노동을 해야지 새로운 가치가 창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저게 주식 사고 팔고 아무리 해봐요. 그럼 노동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노동을 해야지 가치를 창조돼. 노동을 하는 게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결국 120원이나 하는 것은 노동자가 50의 가치를 추가를 하는 거야. 50의 가치를 창조를 했다 이래 된다고. 이래가지고 120이 되는데 그러면 50의 가치는 뭐냐 하니까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생산 과정에서 창조를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이걸 부가가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30원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또 20원을 창조한다. 이 20원이 잉여가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력의 가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한다. 노동자가 10시간을 일을 하면 지금 여기 6시간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임금 30을 만들어내고 4시간은 자본가를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해가지고 잉여가치, 이게 잉여노동, 잉여가치 20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제 지금 이제
1권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기본 아이디어가.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이야기할 때 부가가치라 할 때 이 부가가치는 사실은 노동자가 창조한 거로 되어 있다고. 노동자 임금하고 이윤이야 부가가치. 임금 이윤이거든. 이거 임금 아니야. 임금하고 이윤은 노동자가 만든 거다 이 말이야. 이래서 이윤이라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나면 여기서 따지고 나면 여기 잉여가치라 하는 거 잉여가치고 그 다음에 잉여노동이고 다시 이걸 조금 정하면 노동자가 잉여노동을 4시간 하는 거야. 잉여노동을 해가지고 잉여노동을 하면 이게 생산물이 나오잖아. 이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 이것이 잉여생산물이고 잉여생산물을 팔잖아. 그럼 화폐로 되잖아. 이거를 잉여가치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용은 똑같다고. 같지만은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보통 잉여노동, 잉여가치를 그냥 같이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윤의 원천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 이윤을 다시 말하면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게 1권이 1권. 그 다음에 2권은 자본의 유통과정이라고 해놨다고. 자본의 유통과정. 자본의 유통과정인데 이 이름이 사실은 조금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봐.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는 전부 생산하는 거야. 생산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위에가 유통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유통 과정. 유통 과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돈을 주고 기계 원료 노동력을 사는 거, 구매 과정, 생산물의 판매 과정 이것이 전부 유통 과정이야. 그런데 막스가 사실은 제2권의 이름을 자본의 유통 과정이라 했지만은 그것만 보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의 유통 과정은 사실은 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자본의 운동 과정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한다 이거. 처음에 1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본가가 가진 돈이 이 100원이 말이야 120원으로 지금 정식한다 이란다고. 돈이 정식하잖아. 100원이 120원이 됐잖아. 이걸 정식한다. 자본의 정식이라 한다고. 자본의 정식. 100원이 120원으로 정식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운동을 계속 또 해야지 이 나중에는 한 번 해가지고 20이 나오면 20을 다시 이쪽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재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장이 더 커지고 이윤이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취하는 형태를 보라고. 자본은 처음에는 돈의 형태를 취하나 화폐 형태를 취하고 다음에는 기계원료 노동력 생산 요소의 형태를 취하고 또 다음에는 생산물의 형태를 취한다 이 말이야. 그지? 자본이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은 화폐일 수도 있고 생산 요소, 기계원료 노동력일 수도 있고 생산물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자꾸 주류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해보면 기계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기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은 이 세 가지를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취할 수가 있다.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바퀴 도는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 한 바퀴를 돈 1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원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 그지? 이걸 회전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회전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회전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사람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20원의 이윤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20원을 얻는다 하면 한 달 만에 20원 얻는 친구가 엄청나게 더
이윤을 많이 보는 거라고. 한번 봐. 자, 1년 동안 생각하자고. 어떤 사람이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20원을 얻었다 하면 이 친구는 이윤을, 그지? 그냥 이윤율이라고 하자. 연간 이윤율이야.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20원 얻으니까 20%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20원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지? 봐. 100원을 투자해가 한 달 만에 20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100원하고 20원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또 100원을 또 투자해가지고 20원은 잠깐 놔두고 100원을 또 한 달 만에 또 20원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거는 이거 한 개고, 두 번째는 자기 주머니에서 낸 거는 100원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20원이라는 이윤이 12번 나왔잖아. 그럼 이게 뭐야? 240이니까 240%지. 그지? 240%가 된다고. 연간 이윤율이 240%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잖아. 회전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우리가 자꾸 그 물류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이 회전을, 돈을 투자해가 빨리 이윤을, 빨리 그 이윤을 봐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노동 생산성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제2권에 가면 제3편에 이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지금 생산물이 여기 나왔다 이 말이야. 생산물이 나왔어요. 나오면 그냥 어떤 개별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친구가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원래 투자한 돈, 이걸 자본가치라고 하는데 자본가치하고 잉여가치하고 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서 팔아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는데 자본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자본 전체를 버리면 당장 문제되는 것이 자본 전체는 그러면 이 만든 생산물을 어떻게 팔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 자본 전체로 봐서는 그냥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A라는 자본가가 물건을, 자 이봐라, 이 생산물이 예컨대 이 생산물이 만약 기계라 하면 B라는 자본가한테 기계를 이렇게 팔아야 될 거라고요. 팔아야 되고, 만약 어떤 자본가가 이 생산물이 소비재라 하면 이 소비재를 노동자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지? 이런 이제 파는 문제가 이제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 볼 때 각 자본가들이 만든 이 생산물이 누구한테 팔릴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야 사실은. 그지? 그거를 이 자본의 유통 과정에서 지금 이거 판매 과정 아니야. 이 판매잖아. 이걸 하느라고 이 생산물의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지? 지금 막스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이 돈으로서 물건을 사는 것하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하고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엄청나게. 왜냐하면 돈이라 하는 거는 어느 물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지? 돈 있으면 아무거나 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물건을 팔려고 하면 말이야. 근데 유행이 확 지나갔다 하면 물건 못 팔잖아. 또 어떤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물건을 싸게 만들었다 하면 이거 못 판다고. 못 팔면, 못 팔게 되면 자기가 투자한 100원 이거를 전부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생산물을 파는 거, 생산물을 팔아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스는 이걸 결사적인 도약이라고 했다고. 결사적인 도약. 결사적인 도약이야. 장애물을 확 뛰어 안 넘으면 이거 못 팔아. 그지? 이걸 못 팔아버리면 이 회사는 망한다 이 말이야. 그지? 이제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생산 표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재생산 표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2권 3편에 나온다고. 그거고. 그 다음에 제3권에 가면 이 막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이라고 했다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뭐를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뭐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는 이 3편에 가가지고 이윤율 저하경량의 법칙을 하면서 이윤율 저하경량의 법칙 경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공황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하고 공황, 어떻게 해서 위기와 공황이 생기느냐, 여기서 제3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4편에 가가지고는 지금 쭉 저걸 했잖아. 이게 전부가 이 산업자본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4편에서는 상업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상업자본에 대한 이야기고, 5편에 가서 이걸 이자 낳는 자본이라고 한다고. 이자 낳는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자 낳는 자본은 공식이 뭐냐 하니까, 이자 낳는 자본 공식은 돈을 말이야, 돈을 100원을 줬다가 나중에 돈을 120원으로 이래 다시 받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이에 뭐를 했는지는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돈 100원을 뭐 투자를 했든지 꾸어줬든지 이래가지고 돈 120원을 얻는 이것이 이자 낳는 자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은행이 대출해준 대부자본도 이 형태고, 또 사실은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는 거 아니야. 주식 100원을 사가지고 한참 있다가 120원 돼버렸다 하면 그것도 여기 공식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은행이 하는 대부자본뿐만 아니라 주식자본도, 주식을 사고 판다 할 때 그 주식자본도 이자 낳는 자본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요새 뭐 금융공황이니 뭐 야단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6편에 가가지고는 지대야. 아까 있는 지주에 대한 이야기, 지대가 6편에 나온다, 이래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본주의 생산의 총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는 산업자본 이외에 상업자본, 이자 낳는 자본, 그 다음에 지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다 달아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상업자본이 상업이윤을 얻는다고. 상업이윤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자 낳는 자본은 이자를 얻잖아. 이거는 지주가 지대를 얻잖아. 그러면 상업이윤, 이자, 지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이 자본가가 이 20원을 얻었을 때 돈을 꾸어왔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왔다 하면 이 20원 중에서 이자가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이자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윤 20원을 얻을 때는 이 생산물을 이 공장장이 직판장을 만들어가 지금 파는 거예요. 직판장을 만들어가 팔았을 때 이윤 20을 자기가 가져가는데, 이 생산물을 자기가 직판장을 만들어 팔지 않고 상인에게
그냥 줬다 이 말이에요. 장인에게 주면서 당신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상인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이 판매 과정을 상인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상인에게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상업이윤이라는 거야. 상업이윤. 상업이윤. 상업이윤이라는 것은 이 생산물의 판매 과정을 상인에게 맡김으로써 상인에게 줘야 되는 게 상업이윤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땅을 빌려가지고 썼다. 이럴 때 땅 주인에게 주는 지대. 이래가 남는 것이 이 기업의 이윤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지? 기업의 이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업 이윤을 이 산업자본가는 뭐를 하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잖아.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남는 것이 사내유보다. 이 말이야. 사내유보. 이 사내유보를 해가지고 재투자해가지고 기업을 점점 더 크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은 이 상업자본가나 이걸 뭐 금융자본가라고 보통 하는 거다. 그냥 금융자본가, 이걸 금융자본가라 하든지 화폐자본가라 하든지 뭐 은행자본가라 하든 마찬가지인데, 금융자본가나 지주나 이 산업자본가나 결국 20이라 하는 것은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온 거라는 걸 지금 밝히는 거라고. 산업자본가가 노동자를 생산 과정에서 착취해가지고 이윤을 얻어가지고 금융자본가에게 이자를 주고 상업자본가에게 상업이윤을 주고 지주에게 지대를 주고 나머지를 산업자본가 자신이 가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이러면 지금 이 계급투쟁에 있어서 분명한 게 나타난다고. 하나가 보라고. 이자, 상업이윤, 지대, 기업이윤, 자기까지는 자기끼리,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서 유산자야. 그지? 부르주아야. 유산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기득권자고 유산자라 한다 이 말이야. 무산자라 하면 프롤레타리아라 하는 거 아니야. 유산자끼리 이 이윤 20을 둘러싸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엄청나게 다툰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산업자본가가 얼마나 싫어야.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너무 올라간다고. 그지? 이런 식으로 지대에 올라가더라도 서로가 싫어하고 이렇다고. 그래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알력도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한편이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 게 20이니까 노동자 계급을 많이 착취하면 할수록 일이 많이 커지잖아. 그러면 자기들에게 갈라갈 것도 자기에게 분배될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당신들 요새 그렇잖아. 뭐 어디서 파업한다든지 이러면 말이야 모두가 벌떼같이 일어나잖아. 별로 상관도 없는 놈들이 저끼리 없는 놈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끼리. 그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자본론 3권에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본론 1권, 2권, 3권의 전체적인 구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것이 20페이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자고 안 되겠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 그래서 잠깐 다음에는 제 1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혹시 질문을 하실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마지막에서는 질문을 몇 분까지는 지금 해드릴 테니까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이제 그만합시다. 예.